1번은요 단순 불만이에요. 그냥 제일 많아요. 나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해 라고는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. 포가 휘어서 뭐 저번에 한 수술이 잘못돼서 뭐 코를 7번 8번 재수술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까탈스러워 보잖아요. 코 수술은 무조건 3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맞나요? 한 번 수술했는데 모양이 안 예뻐. 불만족이긴 해. 그래서 두 번째를 재수술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서 요까지 넘어가는 게 힘들어. 근데 그러고 나면 본인의 스타일을 알아요. 아, 이렇게 해보니까 나한테 잘 어울리구나. 그러니까 두 번째 해보고 나서 세 번째 수술을 오셔서 저는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기는 저렇게 해주세요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3번 해야 만족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의사의 술기도 술기일 수 있지만 본인이 본인의 색깔을 조금 확실하게 아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인공물질이 들어있으니 100% 안전할 수는 없죠. 근데 인공물질이 안 들어가는 수술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무실리콘 코석형 실은 써야 될 거예요. 실도 이물질이잖아요. 실 대부분 여기 코에 쓰는 실들은 안 녹는 실들이거든요. 녹는 실로 해도 되는데 결국은 풀어지니까 안 녹는 실로 대부분 꼬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코 수술 전반으로 놓고 보면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률이 높은 거는 아니에요. 불만족이 제일 많아요. 안 예뻐서가 제일 많아요, 사실은. 실질적으로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실리콘이 튀어나왔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은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아요. 조직을 많이 제거만 안 하셨다면 가능은 한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수술에서 조직을 많이 제거했거나 너무 연고를 세게 묶어놨거나 뭐 이러면 좀 한계는 좀 있죠. 근데 보형물 같은 거 이제 빼는 거는 사실 안 힘들거든요. 실리콘 같은 거는 뭐 주변에 이제 피막이라는 게 좀 약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냥 빼면 쑥 빠지는 편이고요. 고어텍스라는 재질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그 안으로 조직이 좀 잘 들어가요. 그래서 좀 빼는데 조금 힘들고 뭐 늑연골은 뭐 쉽게 빠지고요. 진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진피는 안 빠져요. 진피는 자기 거잖아요. 자기 거는 그냥 딱 들러붙어서 진피는 줄이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. 빼면은 네네네. 피부가 뭐 좀 늘어난다거나 늘어나 그런 게 있었죠. 있어요? 냅두면 한두 달이면 다시 다 돌아와요. 이전 수술하고 최소 6개월. 그게 왜 자꾸 6개월 의사들이 얘기를 하냐면 흉터가 낫는 단계가 있어요. 상처 치유 단계.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 이제 빨갛게 부풀고 뭐 그러잖아요. 붓고. 그 단계가 염증기라고 하는 기인데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염증이 아니에요. 이건 염증기는 정상 과정이에요. 고름 나오고 뭐 하는 거는 감염이에요, 감염. 길게는 일주일, 짧게는 2, 3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증식기라는 단계가 있어요. 그게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지속이 돼요. 그리고는 한 6개월에 걸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재형성기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가 좀 부드러워져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부드러워져야 재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는 게 붓기도 그래야지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전하게 모양도 좀 봐야 되고 최소 6개월은 기다리고 길면 길수록 좋죠.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런 상태로 참지를 못 하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뭐 한 2, 3주 이내에 빨리 차라리 오히려 너무 단계가 지나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. 들린데요. 아, 구축. 네. 지금 방금 제가 피막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. 피막이 뭐냐면 이제 필러도 마찬가지고 실리콘도 마찬가지고 실도 마찬가지고 가슴 보형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물질이 좀 들어오면 이물 반응이라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있어요. 외부에서 무언가가 나를 공격했다라고 우리 몸이 스스로 느꼈을 때 걔를 우리 몸에 있는 병사가 나가서 걔를 공격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 입자가 크거나 아니면 실리콘처럼 전혀 우리 몸에 있는 대식세포라는 세포나 이런 것들이 먹어치우지 못할 때 못 먹어치우면 우리 몸에서 그냥 이렇게 캡슐을 만들어버려요. 펑을 만들어버려요. 그렇게 됐을 때는 아예 우리 면역 체계랑은 따로 놀게 되거든요. 그 면역 반응인데 그 면역 반응이 좀 과하게 일어난 거죠. 되게 두꺼워지면 그게 그 구축이 오는 거예요. 이 보형물이 이렇게 쪼여지는 거예요. 성이 점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구축 방지제를 먹기도 해요. 뺐을 때는 이제 면역 반응이 좀 과하게 일어난 상태니까 그게 한동안 이렇게 들려 있죠. 그리고 구축에 의해서 뼈 있고 연골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딸려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재수술해서 좀 풀어서 내려주면 그런 거는 좀 낫죠. 그런 거네요. 그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코 고는 게 더 소리가 커지고 심해졌다는 사람들. 못 봤는데? 왜냐면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이 쉬면 코골이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. 비밸브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어요. 원래 기본적으로 공간이 그렇게 약간 크리티컬하게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수술을 통해서 조금 더 좁아진 거지. 코에 맞지 않는 좀 큰 보형물을 넣어서 그거 들어가는 공간이 조금 예전보다 좁아져서 그러면 그 경계를 탁 넘은 거야. 그러면 이제 코로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해지니까 입으로 숨 쉬니까
코 고는 소리가 날 수는 있죠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많이 상담 다니시고요. 한번 칼을 대면 되돌릴 수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당일 수술해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상담해 보시라고. 충분히 상담해 보시고 자기한테 제일 어울릴 것 같은 느낌으로 해줄 수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너무 과도한 수술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꼭 수술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간단한 수술 말고 더 복잡한 수술을 권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피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뭐든지 내 조직 되게 소중하거든요. 함부로 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언제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정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데까지 수술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게 수술하시는 길인 것 같아요.